안녕하세요. 주간 잡잡잡입니다. 주간 잡잡잡에서는 헤드헌터 입장에서 바라본 주간의 소식을 살펴보고 이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제2모 신문에 났던 억대 연봉자 플랫폼 근로자라는 타이틀로 나온 기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기사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4차 산업시대의 신종 일자리로 플랫폼 근로자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소속 없이 플랫폼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분야가 초기에는 웹디자이너나 요가 강사들이 많고 전문 분야로 확대 해서 많게는 억대 연봉까지 받으신다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또 이런 추세는 점점 증가해서 앞으로는 30%까지 전체 근로자 중에 이 플랫폼 근로자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미국에서도 최근에 긱 경제라고 이런 일들이 많고, 또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가면은 리조트에 이런 외국인들이 그 노트북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저도 책에서도 많이 읽었고, 요즘 뭐 하루 4시간만 일한다든가 뭐 그런 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옛말에 뭐 그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그게 봄은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책에서 신문에서 언급한 억대 연봉자들은 거의 없고, 사실은 신분이 불안정한 계약자들, 프리로 일하시는 프리랜서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종도 좀 한정이 돼 있고. 예, 여기서도 얘기했다시피 요가 강사나 뭐 웹디자이너나 아니면 뭐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나오기는 그래서 했어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렸지만,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저희도 사실 뭐 저도 20여 년 직장 생활을 한 건데, 사회생활을 한 건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게 나중에 정말로 좀 더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대비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구직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플랫폼 워커라는 말은 사실 이제 처음 듣는 용어인데, 예.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요가 강사는 사실 이제 그 일을 수료하는 방법을 변화시킨 거죠. 여전히 요가 강사인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일을 어떻게 오더를 받는 그런 방식의 변화, 그래서 일하는 방법이 좀 변화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에 소속이 돼 있어서 오는 사람한테 그렇죠. 영업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예. 모바일이나 예. 디지털로 된 플랫폼을 통해서 일을, 그러니까 영업을 한다는 게 바뀐 예. 거고, 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뭐 크리에이티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저희도 그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을 찾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한결같이 프리로 일할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내가 왜 직장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기 그래서, 프로젝트로 많이 일을 많이 진행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좀 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희 헤드헌팅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잡 트렌드를 갖다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저희 잡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냥 HR 매니저를 그냥 찾아달라. 요즘은 HR 시스템 구축 경험이 있는 HR 매니저를 찾아달라.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HR 펑션이라 하더라도 이 잡 필식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IoT, 블록체인, 뭐 AI 이런 인공지능,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런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우리가 트렌드를 캐치해야 이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직의 형태가 바뀌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도 되게 좀 예. 두려운 게, 예. 저희가 이제 어떤 후보자들한테 컨설팅을 할 때 좀 두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한 사원 대리쯤 되시는 분들이 향후 뭐 2, 30년을 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그분들한테 정답일까?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 회사에서 몇 년은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네. 이렇게 뭐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게 정말 그쵸. 맞는 건지. 처음에는 3년 이상 네. 반드시 다니셔서 뭐 전문성을 확보하시고 이런 식의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이게 큰 회사고 이름이 있는 회사니까 네.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를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저희도 사실 끊임없이 고민 중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선택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직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구직하는 형태에 맞춰서 후보자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있으신 것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의 일이라는 게 사실 그 회사마다 벌어지는 시스템이 달라서 이런 그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셔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셔도 그 업무를 해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후자 쪽이 더 좀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나중에 더 오랫동안 전문성을 예. 키우는 게 더 맞다. 최 대표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예. 네. 그럼 뭐 네. 구직의 방법이 바뀌는 거지 사실은 예. 그 사람이 고유에 갖고 있는 예. 직무 능력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회사의 특화된 직무 능력보다는 어디 가서도 통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 네. 직무 능력이 네. 더 요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번 주 내 우리 회사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얼마 전에 뭐 저희가 뭐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그 인사 쪽 간부 급 인력을 추천해서 그분이 이제 최종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말 힘든 포지션이었다고. 아주 인기 있는 포지션이었는데 오퍼를 받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입사를 포기했어요. 근데 네. 12년 경력자였는데 네.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남기로 했다 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왜 포기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을 다니면은 이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또 그 옮겨서 새로운 뭔가 시스템에 적응하기는 더 어렵고 또 윗사람도 바뀌고 또 일 자체가 다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보고서 양식까지 다 바뀌는데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직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게 그 리스크를 내가 안고 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인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통 첫 직장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엄청나게 고민이 되고 뭐 점도 보고 별짓 다 하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네. 근데 내가 어떤 그 커리어 관리를 할 때 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맞아요.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하죠. 것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부담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라는 목표 내 나름대로의 그 지침이 있어야 돼요. 예, 예. 목표가. 그리고 그래야지 네, 여기서 그 임원이 되겠다. 내가 결정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고 맞아요. 비록 그 결정이 잘못됐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 그게 굉장히 의무부담하게 왔다 기준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이직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직의 선택의 기준은 나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사람인 거지 헤드헌터를 위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을 위해서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나 잘 되라고 옮기는 거고 내가 잘 됨으로써 주변이 잘 되는 거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못 살겠는데 만약에 집에서 와이프가 어디로 옮기냐고 그러면 안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옮기는 근데 거지. 많은 분들이 예. 어디로 옮기냐고 하면 안 옮기시더라고요, 집에서. 집에서는 무조건 옮기지 말라. 특히 하죠. 이제 외벌이시면은 이직하는 건 무조건 싫어하십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가 어떤 기준, 그 기준은 사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목표에 그게 따라서.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게 본인이 맞는 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직할 때 가장 기준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재가 싫은 것보다 저 직장에 가서 무엇을 맞습니다. 얻을 예, 것인가, 예. 연봉을 얻을 것인가, 경력을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따져보고 이직 여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 여기가 당장 싫으니까 여기만 아니면 어디든 돼.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가셔가지고 대부분 적응 못, 예, 맞아요. 적응 못 하시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는 맞아요. 얘기죠. 예. 예. 솔직히 이직을 하셨을 때는 다니던 직장보다 특히 이렇게 오랫동안 한 직장에 다녔던 회사보다 결코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적응하시기가. 그런데 내가 목표가 확실했을 땐 이 임기 직장을 통해서 뭐를 얻겠다 하는 게 있으면 확실히 이직이 성공적이 되지만 그런 목표가 없었는데 옛날보다 직원들이 말도 안 듣고 상사가 나를 끌어주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 금방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커지시는 거죠. 예, 이상 잡잡잡을 마치겠습니다. 잡잡잡에서는 앞으로 더 유익하고 더욱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